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즐거운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평가가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명절 전에 많은 기관들을 마무리하겠다고 공단에서 정말 많은 기관들을 통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름 동안 한 11개 기관 넘게 평가 통보를 받고 평가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결과들이 다 좋게 나와가지고 좀 기분 좋게 좀 마무리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 질문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저희 거래처가 됐든 사례관리 회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궁금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관리 하면서 왜 직책별 몇 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지금 카페를 제가 좀 리뉴얼 해가지고 좀 카페에 다시 이제 좀 신경을 더 쓰려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 상반기 평가 많은 기관들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카페 활동을 거의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반성하는 의미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카페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다양한 정보 공유하시고요.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또 저도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페 활동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회의입니다. 사례관리회의는 방문량이 됐든 주간보고가 됐든 뭐 시설이 됐든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뭐 평가 기준점 보시면 뭐 6개월 한번 진행해야 되고 주간보고는 분기에 한 번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30일 이내에 급여 결과에 반영하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례관리를 준비하시면서 매뉴얼이 없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들이죠. 저희 카페나 제 이메일 뭐 이렇게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죠. 이제 저희 시청하신 분 중에서 카페 못 오는 분은 없으시죠? 대문도 한번 바꿔봤고요. 네이버에서 평가과정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오실 수 있고요. 카페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씩 답변을 100% 다 드린다는 말은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은 제가 주력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다 드려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원분들이 답변을 잘 못 거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답글 걸었다가 제가 이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답글을 자제를 했었어요. 왜냐면 카페라는 자체는 우리 카페 회원분들끼리 서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나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변을 조금 저기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이제 조금씩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질문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아, 맞다. 또 제가 우리 사무실로 전화나 이렇게 일반 멤버 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일반 멤버가 원래가 게시글 3개, 댓글 5개였어요. 어느 회원을 가셔도 이거보다 조건이 낮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고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뭐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일반 등급 조건을 지금 일부 기간 동안은 낮췄습니다. 게시글 하나에 댓글 3개요. 게시글은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끝날 거고요. 댓글은 다른 분들 만약에 가입 인사하시면 거기서 반갑습니다만 하셔도 일반 등급으로 자동 등급 되시니까 회원 등급 일반 등급이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아셨죠? 이거보다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 카페에 질문하셨던 분이신데 한결같이라는 저희 회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간보고인데 사례관리 기준에 나오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는 질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가 매뉴얼 보시면 여기는 제가 잘라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례관리를 하면서 자원연계에 연계를 해도 사례관리를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는 똑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고 나서 우리가 30일 이내에 급여계획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급여계획 반영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사례관리 했더니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임용, 뭐 예를 든다면 임용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이 잘 못하신다. 기초수급의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례관리 어르신의 신체적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하면로 어르신의 정서 안정과 어르신의 어떤 기분 업 해가지고 어르신의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어르신의 금전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는 뭐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들어 뭐 무료 임용 봉사라든가 무료 도시락 봉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뭐 임용이라고 하면 뭐 지역 내에 뭐 미용실 같은 데가 연계 협약을 해가지고, 또는 지역 내 사회복지관들 있죠. 이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 중에 누구를 임용 서비스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진행하신다면 그런 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 2019년도 이전 평가 때는 지역사회 연계라는 평가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고 그 안에 뭐 무료 뭐 도시락이라든 임미용이 됐든 이런 걸 연계가 했던 건데, 지금은 그 평가 항목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사례관리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뭐 지역사회 연계하셔도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가서 협약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 이분이 지역사회 연계 진행을 했다면 그거에 맞물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일지, 확인서까지 다 들어와 평가관이 인정을 합니다. 말로만 하면 당연히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연계를 하신 뭐 임용이 됐든 도시락이 됐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30일 이내에 급여계획에 반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또는 질문하신 우리 한결같은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평가는 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남들과 독특하게, 나는 좀 독특하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쉽게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그래야 평가관들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사례관리에 대한 30일 이내 급여 반영에서 지역사회 연계보다는 그냥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게 더 편하다. 근데도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 연계를 진행한다면 무료 임용이나 무료 도시락 제공 이런 걸로 진행해서 협약서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제공했다는 일지 확인서까지 들어와야만 평가에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도 하나씩 이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궁금한 질문 좀 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한결같이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사례관리 궁금한 게 많으셨었나봐요. 주간보 사례관리 해야 할 때 분기별 1회라 하면 전체 수급자를 분기별로 1회 하는 건가요? 전체 수급자 중에 한 분을 분기에 1회 한다는 건가요? 자, 이것도 주간보가 됐든 방문형이 됐든 되게 의외로 질문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가에서 말하는 그 분기별 또는 반기별 사례관리 1회는 기간인 거예요. 기간이 기준인 거예요. 어르신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에서 어떤 어르신이 됐든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사례관리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과 전체 수급자에 대한 또는 뭐 일부 이게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관리 선정 어르신은 뭐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 명, 우리 방문형이라면 지금 6개월에 한 번이니까 1년에 2명만 하면 된다는 거고, 주간보는 1년에 4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어르신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간 기준으로 1년에 2번 또는 주간보는 1년에 4번 하면 된다라는 그 기준점을 꼭 알고 계시면 되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기간 방문하면 진짜 사례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뭐 사례가 결과에다가 사례관리 회의 이후에 지속적인 관찰 기록까지 쓰고 계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평가 매뉴얼에. 그건 예전에 우리 요양원 평가 있었어요. 그게 요양원 평가에. 우리 재가에는 없었어요. 네, 누님 말씀드려요. 제가면 제가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급여 제공 변경 계획서 부분인데요. 우리 한결같이님이 사례관리에 아예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초보적인 질문인데, 사례관리 후 30일 이내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체 서식의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해 놓고, 공단 급여 계획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이게, 제가 이거는 이번 시간을 빌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관에 방문을 드리면 항상 급여 계획서라는 거를 자꾸 공단 거만 급여 계획서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공단 급여계획서는 우리가 급여계획서 중에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급여계획이라고 있다면 그 안에 가지를 친다고 보시면 첫 번째 공단 급여계획서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글로 만든 우리 자체 급여계획서도 계획서인 겁니다. 또는 우리가 계획을 변경할 때 쓰는 계획 변경 계획서도 계획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따라서 그 기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미 자체 서식으로 급여계획을 만들었다 하셨잖아요. 이미 급여계획서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공단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계획서가 2개가 돼버립니다. 계획서가 2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우리 시청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구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뭐 공단의 급여계획서를 입력하고 그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공단 급여계획이 됐던 자체 급여계획이 됐던 그 급여계획서의 작성 일자로부터 1년을 봐주시면 돼요. 그 중간에 뭐 공단이 들어가든 뭐가 어쨌든 자체가 들어갔든. 자, 급여계획서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것도 급여계획서인 거고요. 우리가 자체 만들어 놓는 급여계획서도 다 평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딱 그 부분을 반드시 지어주셔야 되고요.
제발 공단 거만 계획서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궁금한 거. 오늘은 제가 뭐 한결같이 님이 뭐 제 관계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질문 내용만 보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 질문이 좀 예외적인, 뭐랄까, 이거는 좀 매뉴얼에 없는 건데 궁금할 만한 걸 제가 뽑은 겁니다. 한결같이 님은 주간보호를 지금 하시는 분 복지사님 것 같으세요? 사례관리 참가자 명단에 급여받는 직원 2명을 요양보호사님 2명 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직책이 달라야 하나요? 눈이 제가 사례관리 기본편이나 응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천편에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제가 기관에서는 급여를 받는 직원 2명 이상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랑은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직책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처럼 요양보호사님 2명만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월급을 받는 직원 2명 이상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요양원은 직책별로 한 명씩 다 들어와야 돼요. 우리 공동생활 가정이 됐든 입소시설들은 직책별로 한 명씩 다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 재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재가기관은 쉽게 월급을 받는 직원 2명 이상만 들어오면 된다. 이거는 주간보호가 됐든 방문요양이 됐든 동일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선정할 때 아이디는 안 보고 해요. 그냥 내용만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조금 좋은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또 아무것도 몰라님이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례관리 2023년도 양식을 제가 이제 드린 게 있는데 2021년 사례관리에 써도 될까요? 누님 말씀드린 사례관리는 기존의 평가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일자 시간이 아마 올해 시간이 들어왔는데 제가 만든 서식에는 언제나 일자 시간이 항상 공통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 카페 회원이시거나 제 오프라인 교육을 참여하셨거나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회를 2023년 거 가지고 21년, 22년, 20년도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식은 똑같다고 보면 매뉴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또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으세요. 방문 목욕도 별도의 사례 관리나 포상을 수리를 해놔야하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 목욕 따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별도예요. 다른 기관이에요. 단지 내가 방문 요양과 목욕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한 개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요양 목욕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방문 요양 사례 관리만 만들어 놓으시면 방문 목욕이 인정이 안 됩니다. 방문 목욕 사례가 만들 때 그 안에 목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양 목욕 분리하시면서 방문 목욕 사례 관리인데 요양 얘기만 있다. 그럼 또 인정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별도로 만드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방문 요양을 하는데 사례 관리에 방문 목욕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 안에 그러면 내용도 다 구분해서 넣어야 됩니다. 방문요양 보호쌤이 무슨 말을 했고 목욕 보호쌤이 무슨 말을 했고 분리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사례 관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준비하신 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선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한동안 이런 사례 관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궁금증 한 번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영상에 대한 궁금증은 뭐 유튜브에 댓글로 하셔도 되지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도 영상을 링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리뷰를 해주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